3월 5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업사이드 다운이 보스턴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가 곧 촬영에 들어갑니다.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싸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2003년부터 매월 4월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시에서 열리는 보스턴 국제영화제에 세월호 참사의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 업사이드 다운이 인디스펙 다큐멘터리 부분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80에서 90편의 독립영화들이 초청되고 있으며 올해는 75편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한국 영화 중에 유일하게 업사이드 다운이 초청되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은 각계 전문가 16명이 등장해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병폐에 대해 여과 없이 말하는 작품으로 앞서 국내에서 제7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와 제4회 대구 인권영화제 그리고 제18회 강릉 인권영화제 제15회 전북 독립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해외 초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봉은 4월 14일에 할 예정입니다. 네. 소위 이제 어떤 분들이 그 우리 아이들이 나라의 자긍심을 잃을까봐 네.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을 막 담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군요. 그렇죠. 어디서 개봉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4월 14일 예정인데요.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예전에 여러분 한번 개봉하려고 했다가 안 그 되지 나쁜 않았어요? 나라요. 그 나쁜 나라. 나쁜 나라도 개봉하겠는데 상당히 조용하게 개봉해서 조용히 사라졌죠. 네. 네. 그래서 저도 못 봤는데 나쁜 나라 정말 그 개봉관이 있긴 있었죠. 네, 네, 거의 뭐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저희가 이거를 나쁜 나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저기 2주 동안 네, 맞아요. 치열하게 얘기를 하다가 끝내는 못하게 그러다가 됐잖아요. 못했죠. 개봉 네. 연기돼 버리면서 이 다큐멘터리 작품이라는 게 뭐 어쨌든 사실을 어떤 감독의 개인적인 의견을 합쳐서 네 이렇게 해서 내는 작품이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큐멘터리 작품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랬는데 일단 업사이드 다운은 나쁜 나라하고는 조금 좀 다른 내용인 다른 거죠. 네. 내용을 담고 있겠죠. 나쁜 나라는 피해 유가족들의 그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얘기였고 이거는 한국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병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좀 다른 내용인 거죠. 그 다이빙벨도 그렇고 전부 다 같은 사건을 다루지만 전부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르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라. 그럼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된 건 된 거고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할 거다. 네, 하긴 할 겁니다. 그럼 네. 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네. 어떤 국제영화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보스턴시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미국에 사시거나 보스턴시 가까운 곳에 사시거나 보스턴시에 사시면 보스턴 국제영화제를 한대요. 거기 가서 보시는데 우리는 가기 힘들죠. 거기 있어야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는 가기 힘들죠. 저는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세월호에 관련된 공익 광고, 공익 광고라고 해야 되나 이걸 이런 것 좀 인상 깊은 거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이제 어떤 여자분 그 부모 되는 세월호에 세월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부모들 여자분 둘이 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세월호 이제 그거 좀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갖고 너는 네 딸이 그렇게 되면 너는 그렇게 그냥 지울 수 있어? 뭐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멈칫하더니 한 말은 있으니까 그래 나는 저기 국민 정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그 딸아이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갖고 니네 엄마는 네가 죽어도 그럴 거래. 뭐 이렇게 끝나는 광고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어디서 해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광고가 뭐 일반인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반인이 만들었기엔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아마 세월호 뭐 저런 위원회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남의 이야기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 딸이 옆에서 딱 엄마 하면서 왔을 때 니네 엄마는 그런 생각이네. 네가 죽어도 그냥. 근데 그거 되게 무서운 광고네요. 사실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세긴 셌죠. 네. 그래서 뭐 근데 솔직히 그게 이제 약간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 대한 사실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네네. 반대파라고까지는 뭐라 하긴 뭐한가요? 아무튼 반대편에서 이제 그 시위를 지속하시는 분들하고 그 반대편에 서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이렇게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거냐, 경제가 침체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본 따가지고 그 광고를 만드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예. 네. 만약에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 진짜 유병헌 시체 하나로 이게 끝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요. 그 얼마 전에 그 선장 또 저기 나와가지고 진술했다고 기사를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예. 뭐 선장 뭐 구속 뭐 이런 건 흐지부지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고 유병헌으로 화제를 돌리고 근데 이게 가능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눈 돌리기식의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쟁도 나고 그랬었던 걸 텐데 그런 거에 아직도 지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휩쓸리고 있다는 거 그거 참 그렇고 근데 어쨌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지금 세월호 다큐멘터리가 벌써 이제 몇 개 나왔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하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 뭐 삼풍백화점 뭐 붕괴됐을 때 뭐 다큐멘터리 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는 관심 갖지 못했고 네. 뭐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참사들이 이렇게 잇따라 일어났을 때 보다 지금은 좀 더 외침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미디어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함께 온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미디어를 생산한다는 거는 특정 뭐 단체라든가 힘이 있거나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유물이었는데 지금 개인 미디어들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이 만드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월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찍는다고 치면 이걸 한 명이 다 찍을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각도에서 수많은 양을 찍었을 때 그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맞죠. 이제서야 이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는지 네. 개봉하면 한번 가서 꼭 봤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그러게요. 씹어먹는 영화 뉴스에서 여러 번 소개한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옥자에 대한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했습니다. 빌 나이가 하차했으며 그 자리에 백설공주에 출연한 릴리 콜린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배우로는 안서연과 최우식 등이 옥자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4월 20일경에 촬영에 들어가 17년 개봉 예정입니다. 안서연 씨가 어디 나왔었죠? 안서연 씨가 이번에 새로 뽑히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낯선 이름이라서. 예. 최우식 씨는 여러 번 나오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튼간에 가장 전 기대되는 게 촬영 감독님이 다리우스 콘지라고요. 미드나잇 인파리와 패닝룸, 로마 위드 러브 뭐 이런 것들을 촬영도 하고 그리고 12년에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촬영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감독님이 촬영 감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영상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음, 굉장히 로맨틱한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패닝룸 같은 경우도 완전 스릴러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봉준호 감독님이 섬세하게 잘 다루는 감독으로 유명하잖아요. 봉태일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정도인데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술집에서 이제 술 마시고 두 명이 싸우다가 한 명 일어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롱테이크로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찍은 장면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역사에 깊을 정도의 명장면 중 하나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다리우스 콘지가 찍는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기대돼요. 저는 아직도 이 옥자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정말 어떻게 나올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옥자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괴물 이름이라고 네, 하니까요. 사람이 네. 아니라고 하니까. 아마 안서연 씨가 이제 옥자를 처음 만나는 주인공의 어린아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컸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맞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옥자잖아요. 음. 그러면 길들여진다는 뜻인가? 그러겠죠. 안세현 씨와 만나가지고 안세현 씨가 괴물이 길들여지는 건가? 그 괴물한테 옥자라는 이름 붙여주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게요. 그게 미스테리로 남아야 개봉할 때 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고편은 나오겠죠? 네. 아니, 예고편에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사람들 궁금하게 우리 만든 봉 감독님은 다음에 예고편 잘 사수하실까요? 네. 사수하셔야죠. 근데 감독님이 웬만해서는 예고편 만들 적에 힘이 없어요. 제작자 쪽에서 그렇죠. 다 하지. 네. 그러니까요. 예.
지난 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베리하는 세월호 다큐 영화가 상영되는 것을 부산시가 압력을 가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쫓아내고 지원 예산을 40% 삭감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행위가 이어지자 박찬욱, 봉준호, 최동훈, 류승환, 임권택 등 국내 유명 감독들과 구로자와 아키라, 고레에다 키로카즈, 츠카모토 시냐, 수프리오센, 앤서니 첸, 유니 하디 등 해외 유명 감독님들과 그리고 베니스, 칸, 베를린, 토론토 등 국제영화제들에서 부산영화제에 대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러한 우려들과 문제점을 외면한 채 부산국제영화제를 더욱 파탄으로 몰아갔으며 그 결과 148명의 감독님들이 영화제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내었습니다. 이로써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 국제영화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등에서 모두 파행을 겪는 역사를 지니게 되었으며 충무로 국제영화제처럼 부산 국제영화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권력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앞에서는 네. 부산 국제영화제라는 거를 지키는 것보다 그 권력에 맞서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감독님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러다가 부산 국제영화가 없어지더라도 그렇죠. 네. 결국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상황. 네, 없어지더라도 그냥 충주 국제영화제를 만듭시다. 네, 뭐 만약에 이 권력에 이렇게 굴복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건 이미 부산시도 영화제가 아닌 잘못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네. 부산국제영화제 때문에 해외에서 부산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렇게 그래서 그 부산 관광에 시기에 엄청 도움이 예, 되죠. 그쵸. 지금. 그 시기에 외국인이 인입되는 숫자도 굉장할 테고 사실 그 관광 자원으로 먹고 살기도 하잖아요, 부산이. 그렇죠. 근데 이건 네. 부산시 자체도 생각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우기는 게 얼마나 길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과 같이 감독님들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조만간 손을 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부산시장님은 임기 끝나면 사라질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그죠. 그분은 이제 사라지고 다음 사람이 와서 또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습을 그 생각을 하는 안 단계가 하겠죠. 오겠죠. 그 수습을 할 하겠는데. 때는 후회하면서 이제 또 다시 손을 내밀겠죠. 그 글쎄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권력 구조가 그냥 윗분들이 얘기하면 아랫 사람들은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나라는 구조.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아니죠. 네. 각하를 정치가 마시고 세습되고 있는데. 있는데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예요? 일단 네, 아니 세습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랄까 그 네, 세종대왕도 세습으로 나타나는 왕이잖아요. 네. 모든 왕이 나쁘진 않아. 근데 그러니까 세습이 그러니까 거꾸로 세습이었을 때 근데 아닌 정상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쵸, 정상인. 예. 자 여기서 거기까지 또 계속 얘기를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네. 것 같고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몇 회까지 했죠? 지금 20회까지 했고요. 올해 네. 하면 21회인데 21회를 제가 생각에는 못하게 생긴 정말 거죠? 소규모로 열거나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감독님 뭐안 참석 할 수도 아무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권력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뭐 148명 안 온다고? 그래도 해. 오는 애들이 있어. 그럼 이제 그렇죠. 오는 네. 애들 오겠죠. 이렇게 오고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작게 뭐 이렇게 하다가 해도 안 되다가 망하고 뭐 다음 시장 바뀌었을 때 이제 다음 시장님이 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 부산 국제영화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아 이거 살려야 되는데라고 해서 그제서야 하면은 아 그 전 시장에 쌓아놓은 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우나 이렇게 또 고민을 할 테고 그러다가 또 좋은 시장님이 오면요 사실 또 지금 이재명이나 박원순 시장처럼 또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그렇죠. 또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이런 분들이 또 있으니까 앞으로의 부산 국제영화제는 또 기대해 볼 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 건 감독님들이 어떤 권력의 어떤 그 횡포에 대해서는 이런 부산 국제영화제 이런 좋은 것들 지키자 이런 게 아닌 예, 우리의 주장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인데 그쵸.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영화 쪽을 좋아하고 이 감독님들을 좋아한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네.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밝은 소식으로 긍정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